심화국어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듣는 학생 여러분, 4반, 5반, 6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치진의 소, 그다음에 송룡의 호신술 이렇게 희곡문학에 대해서 배웠었다, 그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다른 갈래의 문학 작품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심화국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덜 되도록 최대한 작품을 좀 알기 쉬운 거 위주로 먼저 좀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좀 어려운 작품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우선 페이지 140쪽 수능 특강 문항 페이지 140쪽 비생 고전 3문 10번 오늘 배울 작품은 작자미상의 흥보가입니다. 작자미상의 흥보가. 지금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 분명히 있죠. 그래서 풀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한 6분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풀고 꼭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좀 풀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제 다 푼 친구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런 해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문학 문제든 비문학 문제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부터 먼저 좀 읽고 해야 됩니다. 문제부터. 항상 이런 문학 작품은 문제부터 봐라. 문제부터. 근데 이 문제라는 게 좀 의미 있는 문제가 있고 의미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힌트가 될 만한 문제를 선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많이 풀어볼수록 기출 문제라든지 수능 특강을 많이 풀어볼수록 익숙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1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내용 일치 문제.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건데 이건 무조건 나오죠. 근데 무조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좀 힌트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흥보 마누라의 심정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 이 심정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인물의 심리 정서잖아. 정서. 이 심리 정서. 이건 뭐 소설 읽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보기를 읽는다고 해서 도움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판소리 기법에 관한 그 얘긴데요. 판소리 사설에서 이제 창자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창과 안일이로 나누어서 부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외부적인 정보보다는 여기 선제에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힌트가 될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4번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이제 3점짜리 문제. 그리고 힌트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경제체제, 이 작품이 조선 후기인가 보죠. 뭐 사실 다 알고 있는 정보지만 조선 후기에는 상품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어떤 계층, 신흥계층이라는 게 생겨났다. 신흥계층. 그래서 이는 봉건적인 신분질서의 해체가 가속화된다. 우리 봉건적이다라는 말은 전통적인 옛 신분을 말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는 왜 양반, 뭐 상인, 산업공상, 뭐 농민 이런 것들 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양반이 가장 최고였는데 조선 후기에 오다 보니까 양반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그런 상인 계층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이제 가속 해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신분은 높지만 돈은 없고 상인은 이런 신흥계층들은 돈은 많지만 신분 낮은 그렇게 돼서 이제 엇갈렸던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 신흥계층의 힘이 더 있었겠죠. 또한 화폐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큰 위력을 행사하자 이런 사회의 부조리가 심해졌다. 민중은 날로 악화되는 생활환경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흥보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라는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렇다면 이런 뭔가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신흥계층이 나오고 뭔가 몰락한 계층이 나오겠구나라는 힌트를 머릿속에서 넣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보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이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겠습니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나왔네. 흥보 중요한 인물이죠. 주인공.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어디 들어간지 보자. 흥보 7회. 흥보의 모습. 이 7회는 모습이야. 편자 떨어진 험만건 밥풀간자 노당줄 뒤로 잔뜩 졸라매고 철대 부러진 헌 파립 버리줄 총총 메어 조사가 끈 달아쓰고 떨어진 헌배 도포 12 도막 이은 실띠 고픈데 눌러뛰고 한 손에 떨어진 부채 들고 또 한 손에 곱돌 조대를 들고 그래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걸음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간다. 자, 여러분 여기 말 어렵지? 한자가 나오고. 근데 이러더라 이런 거는 너무 쫄 필요 없어. 일단 중요한 거는 뭔가 떨어졌대. 그럼 쓰는 건데 이게 만건. 만건이라고 하는 거 위에 머리 위에 쓰는 거죠. 그다음에 관자, 노당줄. 그다음에 잔뜩 졸라면 또 뭔가 또 부러진. 그다음에 뭐 떨어진. 그다음에 또 뭐 떨어진 부채. 하여튼 지금 되게 가난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옷 같은 것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야, 흥보가. 그지? 그래서 흥보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매우 뭐다? 가난하다라는 상황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자가 보기에는 그래도 꼴의 양반이라고. 돈은 없지만 신분은 높은 거야, 신분은.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서술자의 이런 평가가 들어가요.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 제가 하는 필기는 꼭 다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 어쨌든 가난하고 이런 초라한 모습의 흥보를 A에서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지문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흥보가 들어가면 벼랑간 걱정이 생겼다. 아, 이거 흥보의 심리니까 중요하겠네. 걱정. 내가 아무리 궁핍을 걱정. 아, 여기 확실하게 나오네. 가난하다. 내가 아무리 궁핍을 걱정하는 남자가 되었을 망정. 박가 양반이다. 아, 얘가 지금 양반이라다. 양반. 이게 바로 흥보의 신분입니다. 양반. 호방을 보고 하대를 하나 존대를 하나. 자, 호방이라는 인물이 뭐 있나 봐. 이게 뭐 신분인지. 호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한테 지금 갔는데 분명히 양반이라서 원래 같으면 반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호방이 아마 뭔가 좀 돈이 많나 봐요. 아까 우리 4번 문제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야. 말을 낮춰서 반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높임말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말은 하되 끝은 잊지 말고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호방이 문을 열고 난다. 박성원 어찌 오셨소?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양도가 절량되어서 환자 한 선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때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환자 한 선만 주시면 지금 식량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보는 너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호방이라는 인물에게 식량을 빌려러 간 거야. 하하, 호부장이 하는 말이 박성원 들어오신 김에 품 하나 팔아보. 돈은 줄 수 없고 이거 하나 팔면 돈이 좀 될 것 같아. 품이란 걸 팔아봐라. 우리 골 좌수가 병령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30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곤장 10대만 맞아라. 그러면 30냥이 꽂힌다. 마사까지 5냥이 꽂힌다. 그 품 하나 팔아보. 돈 생길 품이니 팔고 말고 매 맞으러 가는 놈 말 타고 갈 것 없고 정강이 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량을 날 내어주지. 하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호방에게 찾아가는데 지금 호방이 뭘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돈이 없네. 흥보야, 네가 돈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좌수가 매 맞게 생겼는데 매 대신 맞아. 그러면 한 대당 성냥씩 준다. 그래 총 30냥을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말 타는 돈까지 뭐 교통비까지 단량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흥보는 아이 나 그냥 걸어오면 돼. 그러니까 총 35냥 나 챙겨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흥보가 매우 가난한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까지 한다? 매품팔이라고 합니다. 매품팔이. 아, 정말 비참하죠. 남의 매까지 맞아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중몰이 부분 보겠습니다.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절컥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흥보가 발두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구가 좋아라고 질청문 밖에서 나서서 자, 여러분 좀 빨리 읽겠습니다.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보게 옳게 되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만일 돈을 못 보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보이는 게 돈밖에 있느냐. 지금 정말 이 시대 상황에서 이 돈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돈이.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반 도너츠를 사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서푼어치를 사서 마시고 어깨를 느리고 입을 빼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30단량이 들어간다. 30단량 아까 받기로 한단 돈 맞죠? 우리 집을 어서 가자. 제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린이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래골지.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에 앉아있으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요망하다. 자, 여러분 요 대사에서 쌤이 좀 알아둘 거는 자, 여러분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매우 남편으로서 이런 대접받고 싶은 심리, 집안의 아빠로서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심리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죠? 이런 거 적으세요.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매우 있다. 가부장적 위계질서. 흥보 얘는 지금 아빠로서의 역할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 여러분들 말로는
말로 표현하면 가오 이런 건 좀 남았다고 할 수 있겠네, 그지? 내가 가부장님 얘기해 줬어. 자, 흥보 마누라가 이제 등장한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오신다는 줄 몰랐어. 어디 돈하고 봅시다. 이것도 돈이 중요한가 봐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지?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 더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 이놈의 돈 아니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얼씨구나 돈 봐. 얼씨구 돈 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정보 하나는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 이런 돈이 약간 정말 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졌다. 절대적인 지위. 양반 신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이때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지 뭔가 먹고 살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돈이 정말 절대적인 지위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돈의 힘을 알 수가 있었다. 그지? 그래서 흥보 마누라와 흥보가 지금 등장을 했다. 자, 별로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의 메뉴에 이 돈을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고기죽을 누구름하게 11통이 되게 쏘아가지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인지 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데 이제 앞에 있던 내용 요약에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이 30냥 준다길래 대신 가기로 하고 사고로 받아온 돈이제. 이렇게 지금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왔는지를 딱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장면. 흥보마누라 깜짝 놀라며 소중한 가장 몇 푼 팔아 먹고 산단 말을 고금천지에 어디서 보았소? 지금 왜 파는 거야? 돈은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벌어와야겠느냐? 흥보마누라는 약간 좀 안이 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진양 부분. 자, 우리가 아까 기역에서 니은 흥보 마누라의 심리라고 했죠. 자, 그럼 기역 부분의 심리를 주로 봐야겠네. 가지마오 불쌍한 영화 가지를 마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가지 말라고 있다. 가지를 말라. 아무래도 돈이 급하긴 해도 자기 남편 또 자신의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맞는 거를 흥보 마누라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나 봅니다.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라. 뭐 이런 어려운 말 쓰고 있네. 밑에 주소가 한번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하늘 죽살일까. 병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죽도록 골병된다. 정말 아프다. 그러니까 맞지 마라. 여보 영감 불쌍 우리 영감 가지마 제발.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억에서는 약간 지금 말리고 있다. 베푼파리를 말리고 있다. 그럼 요때 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약간 걱정도 되고 뭐 슬프고, 그지? 이러한 심리가 되겠네. 흥보 아들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면 고기를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병영 간다. 갔다 올 적에 떡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시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 흥보 아들놈들은 지금 정말 아빠는 힘들게 돈 벌어오고 목숨이 오가고 하면서 몇 푼팔이를 하는데 아들놈들은 떡 한 보따리만 사가지고 오시오. 이런 식으로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철없는 모습, 이거는 일부러 약간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웃음을 유발한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해학적인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해학적 분위기 형성. 웃긴 분위기 형성. 자, 중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밥을 끓여 먹고 병영길을 나려간다.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신세자탄.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야. 울음을 운다. 아, 역시 흥보도 겁도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어떤 사람은 팔자 좋고 화려한 집 잘 짓고 잘 사는데 내 팔자는 왜 그런가. 병고를 당도하며 채우다 보니 대장기여 나를 굽어오니 숙정패로구나. 기쁜 상 속에 있는 사나운 봄의 용맹 같은 용자 붙인 구로 사령들 그때 병영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야.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발꿈 숱한 사람은 벌벌 떨며 들어간다. 아, 역시 막상 맞을 때 되니까 약간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심리 묘사가 드러나는 장면. 심리 묘사. 간접적 심리 묘사라고 적읍시다. 간접적 심리 묘사. 그러면 시험에 딱 발표 떨며 들어간다. 여기 이상이 느껴지는 심리는 무서움, 두려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방울이 떨렁 사령. 예이 야단났지. 흥보가 문간에 들어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거늘 흥보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속으로 생각한 거야.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 냥 못. 이거 얼마나 참
슬픈 장면이에요. 지금 딱 들어가니까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매를 맞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볼기를 좀 까고 엎져볼까. 볼기를 까고 그다음에 볼기를 깐단 말이야. 이제 엉덩이를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제 엉덩이로 이제 매를 맞아야 되니까 볼기를 까고 3분간 내가 엎드렸을 때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이제 보세요. 사령 한 쌍. 얘들이 뭐라 말하냐면 병영 생긴 후에 볼기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이런 볼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볼기를 파는 가게야.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매품을 파는 흥보의 모습을 이제 비꼬고 있는 거라고. 아이고 살다가 이제 볼기를 까고 돌아다니는 인간도 있네. 그지? 그래서 이런 흥보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자. 자,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시 아는 사령이 있던가. 아는 사령이 있었나 봐. 아는 사령이. 아니 박승원 아니시오. 알아맞춤구만 그려. 당신 골았어. 골다니 계란이 골지 사람이 골다. 그게 어떤 말인가. 박승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어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나갔어. 흥보가 기가 막혀. 지금 곤장 10대를 맞으려고 했는데 벌써 받아간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놈이 어떻게 생겼을까? 키가 구척이요 방울 눈에 기운 좋습니다. 흥보가 말을 듣더니 그전 밤에 우리 마누라 밤새도록 울더니만은 옆집 꾀수앱이란 놈이 얘도 돈이 없었나 봐요. 그죠? 얘가 먼저 선수를 쳐서 매를 맞고 돈을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품팔이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흥보는 돈을 못 벌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좀 바로 알기 어렵더라고요. 볼기전 본 놈이 생겼구나. 요게 볼기전이라고 하는 게 볼기를 파는 가게. 지금 흥보가 볼기를 까고 미리 엎드려 있는 장면을 보고 지금 사령들이 와서 야 살다가 진짜 이제는 볼기를 파는 가게도 있는 것 같다. 저런 흥보를 보면서 어떻게 미리 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줄거리는 뭐 쉽습니다. 자, 변순에 넣었던가 나는 간에 치킨이나 잘 되라서 매품 팔러 왔는데도 손재가 붙어. 여러분 이 단어 손재 손해 본다 할 때 그 손자고요. 재물할 때 그 재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잇는 운수, 이런 운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동부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지경이 웬일이냐? 우리 집을 돌아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줌하고 달래고 떡 사달라 우는 자식이 엿 사줌하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렁그렁 울며불며 돌아온다. 그때 흥보 마누라는 영감이 떠난 그날부터 후원에 단을 세우고 정화수를 바치고 병행 가신 우리 영감 매한데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밤낮 기도하면서 밤낮 기도했대. 기도가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병행 가신 우리 영감 하마 오실 때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시는가. 병용영분 권장하고 허약한 체진 줄인 몸에 병이 나서 못 오신가. 길에 오다 누웠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 역시 흥보 마누라는 계속 걱정하고 있다. 걱정. 문 밖에를 가만히 내다보니 자기 영감이 분명하겠다. 눈물 씻고 바라본 흥보가 들어오는 여보 영감 매 맞았어? 매 맞았거나 어디 곤장 맞은 자리 상처나 봅시다. 나도 상처가 옆었네 주운 것이고. 자, 여러분 요 표현 아세요? 상처. 여러분 요 상처 뭔가 물리적인 데미지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처를 잃어버린다. 우리 그 상갓집 그러잖아. 상갓집. 처는 본처 할 때 그 처. 그래서 이거는 동음이어입니다, 여러분. 동음이어. 이거 표현법 알았어요. 동음이어.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음이어.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원래 이 상처는 진짜 아내가 쓴 상처는 물리적인 데미지로 맞았으니까 뭐 피 흘리고 멍들고 이런 상처를 말하는데 지금 흥보는 이 상처는 옆편내 죽은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음이어 같은 소리지만 뜻은 다른 이러한 걸로 쓰고 있다. 요망스럽게 옆편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아들이다. 흥보 마누라가 좋아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좋아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온다. 좋아한다. 이제 왜 좋아하겠어? 걱정해서 왜 좋아하겠어? 자기 많은 편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돈은 못 벌어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여기는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기쁨. 이제 기쁘죠. 기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끝이 났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문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 보통 흥부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판소리계 소설에.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판소리계 소설은 이 판소리 사설을 소설로 가져다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중중몰이 아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것들, 흥보전, 그지? 근데 판소리 사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다 판소리 사설, 이거는 공연을 위한 그런 거야. 공연을 위한 거. 그래서 사실 고전 산문에서 어떤 소설적인 지문을 많이 내지 이런 사설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뭐 판소리기 소설로 바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판소리 사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정답 여러분 몇 번 했습니까? 자, 10초를 적절하는 거. 호장은 환자를 내어주세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몇 푼 팔아라. 그러면 30냥 준다. 오케이. 가부장적 위기에서 아까 우리 했죠, 여러분? 아, 남편 내가 오는데 왜 마중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 근데 돈의 출처 궁금해하고 배치하고 돈의 출처. 이거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제 흥부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 이거 몇 푼 팔아서 벌어온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부가 병영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뭘까 뭐 사오라 했어요, 여러분? 떡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지? 그런 장면도 역시 다 맞는 장면.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사령들은 볼기력과 산문에 들어 사는 흥보 이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볼기를 까고 산문에 들어서 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야더라? 흥보인 거야. 흥보. 그래서 이제 사령들이 이제 비꼬는 거야. 야, 몇 푼 팔려고 진짜 볼기부터 까고 들어가는 저 흥보 봐라. 저 흥보. 나 병영 생기는 저런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 그래서 정답이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볼게요. 심리정서. 여러분 기억에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걱정하는 거에서 이제 기쁨으로 바뀐다. 기쁨.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문제 쉽네. 1번이지. 제3자의 개입. 누구? 꾀수입이 아까 있잖아. 몇 푼 발에 뺏어간 사람. 그래서 흥보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거는 뭐 뒷부분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보시죠. 3번. 자, 3번에서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우리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 실제 판소리 공부 요새도 있어요.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창. 이거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정지나 대상을 묘사 평가, 인물의 정서를 전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뭐 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 장면과 장면 연결, 사건 및 인물의 갈등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자라는 사람, 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창을 통해서 청중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작중 인물이 되게 하여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체험하게 하고 안일을 통해서 작품 속 세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작품과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런 이원적 서사틀 뭐 창과 안일의 이원적인 서사틀로 인해서 청중은 이런 긴장과 이완을 체험하게 된다. 그럼 긴장은 어디서 하게 되겠어? 그렇지.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 하는 거니까 창에서. 이완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선생님 아직 헷갈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는 거 자진몰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창이야. 창. 안일이는 그냥 그 안일이고 중몰이는 창. 그리고 또 중중몰이고 또 창. 자, 볼까요? 이거 안일이 진영 이거 창.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또 안일이 중중몰이 중몰이 이런 것도 보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창이라고 하는 거랑 안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섞여가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정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인물의 정서 전달. 정서 전달. 위에서 읽어보면 특히 창 부분에서는 정서 전달이 잘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이 기억 부분 보세요. 기억 부분. 이 인물의 정서. 인물의 정서가 잘 드러나잖아. 이때 진양조라고 하는 거는 가장 느리게 부르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뭐 가지마오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불렀단 말이야. 왜? 관객들로 하여금 이 흥보 마누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물에 주로 정서를 전달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빠르기가 매우 뭐하다? 다양하다. 빠르기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노래야 노래. 뭐 랩 같은 거 알잖아 얘들아. 랩. 그래서 뭐 발라드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 근데 안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야기를 진행하는 서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빠르게 무미건조하게 넘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음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소리지만 이거 음률이 없는 부분이야. 약간 해설 느낌? 그냥 줄거리 읽어주는 느낌? 이런 거라고요. 알겠죠? 이런 것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창과 안일의 역할보다는 여기에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을 통해 환자를 빌려 가는 흥보의 모습과 인물에 대한 서술사의 주관적 평가. 아까 제 딴에는 또 양반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맞는 설명. C는 흥보와 사령관의 대화, 안일이로 제시하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청중은 흥보의 상황을 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 왜 객관적이겠어요, 여러분? 매분파리를 꾀수에게 뺏겼다는 그런 상황.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고. B는 흥보의 발언 맞고, D는 흥보와 흥보 안의 발언 맞죠. 그래서 창인 거 맞고, 이를 통해 인물의 각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아까 위에서 나온 얘기기도 하고, 뭐 정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죠?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무서워하는 그러한 정서.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는 그런 아내의 심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었다. 답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정답이 정말 어이없게 쉬워. 4번이거든. C는 흥보의 집에서 병영. 여러분 C 뭐예요? 그냥 그 자체 병영이잖아. C는 공간적 배경이 병영이라고. 병영. E는 병영에서 흥보의 집이야? 아니지. 그냥 E는 지금 집으로 돌아온 흥보니까 흥보의 집이야. 그냥 흥보의 집.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정보랑은 상관없이 그냥 바로 정답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흥보의 집에서 병용으로 요거 틀렸고, 이도 병용에서 흥보의 집으로 요거 틀린 거야. 그래서 병용과 흥보의 집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이거 극적 이완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뭐 4번도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까 보긴 읽었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병용 영문에 잡혀간 좌수를 대신 흥보에게 매품을 권하는 호장의 말. 그렇지. 우리 당시 사회의 부조리 맞죠? 돈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이제 벌을 안 받는 거야. 왜? 돈으로 대신 맞을 사람을 살 수가 있거든. 그리고 사회 부조리 되는 거. 흥보가 환자를 빌리러 가면서 호방에게 사용할 말투를 고민하는 장면. 그렇죠, 여러분. 신분질서 무너진 거 맞죠? 왜? 양반인 흥보는 기본적으로 호방보다는 신분이 높다. 그렇지만 호방이 뭐가 더 많아? 그렇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돈을 식량을 빌려 갔으니까 쌀을 아이고 반말을 해야 되나 아씨 하면서 신분은 내가 더 높은데 아닌데 근데 돈은 호방이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신분질서가 지금 해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돈이 생살직원이 뭐예요, 여러분? 함자 그대로 그렇지.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한. 생사직원을 가지고 있고 부귀공명을 저하는 흥보의 말, 그런 말 있었죠, 여러분. 돈이 당시 사회의 큰 위력. 이것도 뭐 맞는 설명. 매품팔이를 가로채는 꾀수의 비. 아까 우리 나죠. 매품팔이를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당시 민주에서 힘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벌겠냐고. 자, 돈이 들어있는 궤를 관리하는 아전, 매품상을 지원하는 사령들을 통해 상품 경제 확산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계층의 아전과 사령들. 여러분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얘들아 이건 뭐야 그냥 얘들아 아전, 사령들, 얘네들은 그냥 돈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거는 뭐 직원이지, 직원. 그냥 거기 있는 거. 근데 뭐 신흥계층에 뭔가 아전과 사령들이 왜 포함됩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계층일 뿐이다. 그죠? 신흥계층에는 호방이 적절한 거죠, 호방이. 아전과 사령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전과 사령들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이까지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만 좀 더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4번 밑에다가 여러분 용 하나만 좀 적어보세요.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면 항상 좀 고난도 문제로 이때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표면적 주제랑 이면적 주제라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EBS 강의 들은 친구들은 좀 미리 알 수도 있어요.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자, 얘들아, 표면, 이면, 눈에 보이는 거, 이면, 안에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이 흥보가의 표면적 주제는 뭐냐면 형제간의 우애예요. 형제간의 우애. 마지막에 보면 왜 놀부랑 흥부랑 결국 화해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권선징악, 알죠, 여러분? 요 정도 뜻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표면적 주제, 이런 것들은 이야기 속에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이야기 속에 노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을 문학사 쪽으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 이면적 주제 때문이거든요. 이면적 주제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간접적 노출.
선생님 간접적으로 어떻게 노출됩니까? 이 간접적 노출이라는 거는 이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시대 상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시대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주제 뭡니까? 그렇지. 빈부 간의 갈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부 간의 갈등. 그럼 아까 우리 위에서 봐보세요. 위에서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조선 후기라는 시대 상황이 어떻다 했어? 돈이 중요시되고 신분 계층이 무너져 가는 거.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러한 갈등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면적인 그러한 주제. 시대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이러한 주제를 이면적 주제라고 한다고. 그럼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춘향전 한 번씩 들어봤지? 그때 표면 주제는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면적 주제는 뭐야?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춘향이 결국에는 이런 기생의 딸에서 신분 상승이 되어서 그런 양반 집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면적 주제가 된다고. 이해가 됐죠? 자, 이런 것들도 꼭 반드시 필기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흥보전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마 10일 고전 3문 10일 아니면 뒤에 뭐 갈래복합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에 아마 좀 올려와 있을 테니까 하여튼 좀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미리 풀어서 좀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